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폭력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에 국민의힘은 뜬금포 단식 방탄쇼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한편 오늘부터 100일간 열리게 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사활을 건 총선 전초전을 치를 전망입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죠.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내용부터 아마 두 분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단식 결정도 사실 전격적인 발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검찰 출석실에 대한 부분도 어제 좀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까? 검찰 출석 부분은 지난번에 8월에 날짜 가지고 약간의 해프닝성 신경전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검찰로 조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9월 11일 그 주에 여러 가지 당무라든지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출석하겠다 밝혔고 검찰이 9월 4일 정도를 또 던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뭐 4일 날 출석을 하겠다는 건 단식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어떤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본인이 어떤 사법적인 어떤 무도한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한 건 아니에요. 갑자기 4일에 출석하겠다는 건 아니고 뭐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차에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단식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지장이 없게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단식하실 줄은 몰랐어요. 역시 이재명 지사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답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첫 소환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5번째 소환을 받은 거고요. 첫 영장이 청구 아직 안 됐지만 이미 영장 청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뀐 것 딱 하나 있죠. 그래서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첫 영장 때 139표가 가결표였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내 그 기류가 사퇴 기류도 나오고 혹시 영장이 청구되게 되면 혹시나 또 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뀐 것에 대한 반응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결국은 이분 입장에서 보면 고르디우스 매듭을 검찰의 영장 청구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 청구를 막는 길은 단식뿐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4일 날 나가시는 거예요. 4일 날 만약에 안 나가시게 되면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하면 체포영장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거쳐야 돼요. 의결을. 따라서 구속영장 이외에 체포영장도 막는 길은 4일 날 나가시는 거고 4일 날 안 나가는 거에 대한 또 명분도 사라지셨어요. 원래는 국회 일정 때문에 못 나간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는 단식을 하시면서 국회 일정 때문에 못 나간다고 말씀 주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4일 날 나가시고 수사는 받되 영장은 아마 검찰이 청구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이 어쨌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건강 악화는 불어보듯 뻔하고 악화된 건강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어제 기자 질의응답에서도 그래서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한 좀 질의응답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지장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나서는 것이냐 뭐 이렇게 좀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과연 일각에서 말하는 이게 뭐 방탄 단식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4일 출석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좀 잠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정치인들에 있어서의 정치 행위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삭발 투쟁을 한다든지, 뭐 삼보일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단이 이제 단식은요. 굉장히 그 정치 행위 중에 강력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뜻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뜻이 관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게 단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런 방탄을 생각해서 목숨을 던졌다? 그건 좀 무리수고요.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은 같은 정치인으로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그러면 단식하셨던 대표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정현 대표도 있었고요. 김성태 대표, 황교안.
다 단식들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목적 없이 단식을 했겠습니까? 뭔가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지 본인을 뭐 방탄하고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비아냥은 최소한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그래도 함께 그 정치의 영역에 있는 분들께서는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출석 피하기 위해서 단식한다 뭐 이런 것과는 전혀 연관 없다는 출석을 말씀이십니까? 하잖아요. 그리고 체포영장, 뭐 체포 동의안 이걸 고려해서 단식을 했다. 예.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요. 좀 이제 좀 국무위원으로서 그 삐딱한 시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도 영장 청구가 이제 이로써 어려워지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 그건 또 아니에요. 뭐 그런다고 해서 바뀔 게 있을까요? 바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을 한다고 해서 물론 동정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약속한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들한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얘기했고 소환에 떳떳하게 임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소환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포영장 들어오면 가결되는 대로 그 영장 실질심사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아닐 거야라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뭐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식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 단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관련된 추측이나 말을 하기도 조심스러워지는 분위기가 벌써 조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단식을 하시면서 내건 명분 자체가 이전 단식과는 다소 많이 다르죠.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전 단식의 경우는 뭐 특검법을 통과시켜달라, 뭐 지소미아를 다시 효력을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특정 사안입니다. 이번 단식은 그냥 결국 뭐냐면 대통령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예요. 그 대통령 국정 철학을 뭐 갑자기 바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데 뭐 사회민주주의 내지 인민민주주의 후퇴는 맞겠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후퇴는 아니잖아요. 강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 게 국민적 공감받기 어렵고 그런 것들을 사과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능 조건인 거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해양재판소 제소 말씀 주시는데 그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제소가 어렵다는 것을 자치결론 내서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하라는 것도 무슨 말씀이며 내각 쇄신 이거 이미 이전에 박진 장관도 회의만 의결했잖아요.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그럼 회의만 의결하세요. 회의만 발의하고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앞두고 나서 갑자기 저렇게 단식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시간적인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고요. 그리고 수사받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영장에 관련된 거 일단 검찰이 영장 청구가 어려워졌고 만약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민주당 내에 표단속이 된 거예요. 이런 기류가 나가면 저런 분한테 영장 청구하는 게 이게 정당해?라는 여론이 일단 거의 동정로일 거고 그다음에 김의원 같은 경우에 코인 관련 김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표단속 해놓은 거고요. 무소속이지만 이런 식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안 그러길 바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단식을 푸시고 정정당당하게 법적, 제도적 절차 내에서 해결해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기찬 변호사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또 국민들 중에 뭐 추상적이다, 단식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해서 국민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뭔 말이냐면 소통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새의 비유를 들면서 같은 방향으로 날개가 날지 않으면 뒤로 가려는 날개는 잘라버리겠다는 의도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르는데 우측 날개로만 날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좌측 날개 잘라버리자. 그들과 싸우겠다. 근데 대통령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국민의 100%가 대통령을 다 지지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반대하는 비판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국정에 반영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듣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자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염수 방류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좀 밝혀주십시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해양재판소 제소 문재인 정부 때 뭐 안 했다고 윤석열 정부는 또 따라합니까? 이런 것은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세 번째, 전면적 국정쇄신 개각. 무능한 참모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대통령의 입장도 있지만 그 옆에서 참모들이 쓴소리, 옳은 소리, 올바른 방향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 좀 유능한 참모들로 한번 바꿔봐라.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추상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 주신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달라. 네. 그 여야 영수회담 제안하면서 그 영수회담이 될 때까지 단식하겠다.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일리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제가 거예요. 해드리잖아요. 자, 두 번째. 제소는요, 재량의 범위 내예요. 이게 이전 정부 그렇게 판단했지만 이전 정부의 판단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번 정부도 여러 가지 판단했겠죠. 그럼 재량의 범위 내인 것을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하자 안 하면 나 단식할래.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사안 자체가. 인사권 있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당신 인사 내각 바꾸지 않으면 나 단식할게. 이것도 안 맞, 역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탄핵 소추하신 거잖아요. 아니 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단식에 그런 명분을 내거신 건지 국민적 공감을 못 얻는다는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영수회담을 제안하시고 이거 관철될 때까지 다 단식할래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명확히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뭐 당국자들도 판단하겠죠. 아니 대통령 만나는 거를 단식까지 해서 만나야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상식적입니까? 그러니까요.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뭐 아주 자잘한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는 전체 기조를 좀 바꿔달라. 대통령께서 제발 좀 한쪽의 이념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이념 속에서 좀 논의하고 협치하자. 그런 방향과 태도를 좀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개각, 해임안, 탄핵 뭐 마음에 안 들면 하라고요?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을 왜 했겠어요? 그분을 그 이태원 참사에 좀 책임 좀 지라고 경질하라고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모적으로 국회에서 민생을 돌봐야 될 시간에 탄핵안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모적인 정쟁과 논쟁을 그만하시고 대통령께서 좀 대화하자. 큰 맥락은. 그리고 옆에 있는 참모들이 너무 무능하다. 다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런 것도 좀 바꾸자는 소리입니다. 그 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단식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역대로 앞으로 이제 야당들은 인사 마음에 안 들면 단식하면 되겠네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고 제도권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전 정부에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정권을 바꾼 거잖아요. 일단 국민들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인사가 마음에 안 들면 국민께 호소하시면 돼요. 다음에 나를 바꿔달라.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인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도권 내에 제도적 장치들이 있잖아요. 해임 건의, 탄핵 소추. 이런 것들로 하면 되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정권 교체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제도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행사했더니 헌법재판소가 맞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단식을 하신다. 전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뭐 만나달라라고 명확히 말씀 안 하시지만 만약 그런 게 원하신다면 말씀을 주시면 되는 거고 그것도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건 논점이 아닌 것 같고 단식과 명분과 사실 저는 역대 그 관례에 비춰서 안 맞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 이익을 위한 단식이다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단식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 가지 안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반응은 어땠는가 봤더니 일단은 김기현 대표 정기국회를 앞두고 뜬금포 단식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업무는 모두 볼 거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시일이 지나가다 보면 정말 영향이 없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배경을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민의 연찬회 참석에서의 발언이 촉발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축에서는 민생보다는 이념이다. 경제보다는 이념이다. 이념 전쟁을 하겠다 선포하면서 이거 나라가 큰일 났네? 라는 첫 번째. 그리고 이념 논쟁이요.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반공주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흉상을 치우는 이런 이념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 위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들이 다 우기고 어거지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야당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한테 호소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이요. 우리들이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이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의리에서 민주당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연찬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비판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해버렸어요. 이걸 딱히 민주당이 아니라 반대하는 국민들, 오염수를 1+1을 100이라고 생각하는
반대하는 국민들은 싸워야 될 대상으로 해버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건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기국회든 아니든 간에 그 연찬의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에는 이게 무슨 전제주의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서 단식이 들어간 것이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된 게 그렇게 아니다. 들어간 배경이 있다고 해서 하더라도 뭐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정기국회에 직접적으로 수많은 사안들에서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정말 100%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물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제 단식이 원래 한 군데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이제 정기국회가 되다 보니까 대표로서 할 부분들은 해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력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체력이 소진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본인이 뭐 어떤 여러 가지 개인의 셈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기국회는 솔직히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정 철학, 국정 운영 방향 자체를 독선적이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면서 이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보세요. 민주당이 뭐 어떤 법안이든 다 올리면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해 버리잖아요. 이게 의회 주의를 다 말살시키는데 더 이상 두고 봐야 됩니까? 정기국회가 무의미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게 순서를 자꾸 바꾸시는데 입법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이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시간적인 절차를 다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게 뭐 필리버스터든 아니면 안건 조정이든. 근데 그것들 다 무시하고 지금 입법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대통령이 법 외적인 제도를 쓴 것도 아니고 형성된 법안이 적절치 않다고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해요. 이게 초헌법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할 정당성을 주지 않을 입법 절차를 거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입법 절차상의 문제가 여태껏 많았잖아요. 헌법재판소도 이것은 법 위반이다라고 명시한 것도 있고, 민영배 의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할 거 다 했어요. 민주당이 못한 게 뭐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의원 해임 건의안 냈었죠. 이상민 의원 탄핵 소추했었죠. 그다음에 장관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해주지 않았죠. 뭐 어떤 것들을 못했다는 거죠. 그게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발휘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제도적 장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몽리다라고 말씀 주실 수 없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단식한다라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국정 철학이 마음에 안 들면 정권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정권 바뀐 지 1년 남짓 지났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말씀 주시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우리 헌법에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내걸고 당선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게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약산 김원복 조선 의용군인가요? 이분을 무슨 북한 정권의 장관까지 하신 분을 갖다가 훈장을 달아주고 싶다 마음속에,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이념이라는 게 좌우 이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이거 헌법적 이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한다라는 취지의 이념인 것이지, 그럼 거기에 비춰서 정책을 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정기국회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도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정기국회 보면 당장 뭐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굵직한 일정들이 있고 또 뭐 노란봉투법 비롯해서 쟁점 법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한 거를 조금 미루긴 했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이 대표의 단식이 어떤 나머지 정기회의 야당의 시간에 차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대표가 단식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상임위도 돌아가고 있고 오늘도 의총을 1박 2일로 단식하면서 의원들이 만나서 지금 뭐 국정감사라든지 뭐 이제 정기국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정기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이거를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이유를 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만큼 공감하고 있는 거면 혹시나 뭐 동조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이 하겠다, 단식에 나서겠다 뭐 이런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간혹 있지요. 있어요? 예, 간혹 있는데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만류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이제 좀 옳지 않고 이 정기회에 매진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좀 이 단식의 촉발점이 됐던 게 홍범도 장군 문제였어요. 홍범도 장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좌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대통령 입에서 공산 전제주의란 말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 전제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고 잘 살았던 여야가 갑자기 공산주의자로 변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점에서는 이건 민주주의의 파괴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요, 다양한 이념들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협치하고 소통하고 생산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이 그걸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있어요. 언행 불일치. 이게 민주주의 파괴다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대표가 본인의 몸을 희생해서 단식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국민한테 던지는 것이고요. 정기국회는 169명의 의원들이 그냥 그대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기국회가 이제 뭐 홍범도 장군의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반박을 안 드리고요. 정기국회가 사실 지장은 받죠. 사실은 이제 대표께서 다 출석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물리적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심리적이나 의제에 대한 집중도가 다른 거죠. 이미 이제 그 예결특위에서 이미 김희재 의원이 거의 수사 말씀만 하시다 말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정부 질문에도 거기에 또 집중되는 것이고 검찰 수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집중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월 10일부터인가 또 국감이 있잖아요. 국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또 집중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같은 이 그 집중 포화가 되는 장소나 그 쟁점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장을 받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은 이제 어느 정도 푸시고 왜냐하면 이게 무기한이라고 말씀 주시지만 그 기한이나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것 같으세요? 저는 4일 좀 지나서까지 하실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예. 6, 7일 지나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주변 분들도 말려야 되는 겁니다. 저게. 물론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신지 몰라도 예. 객관적으로 어쨌든 건강에 유해가 되기 때문에 한 6, 7일 정도 넘지 않도록 지금 말리면 저 좋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네. 11일간 단식한 적이 있다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단식의 일련의 과정들이 정기국회 등 일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행보 좀 보려고 하는데 어제 순천을 찾아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보통 현장 최고위가 자주 열리나요? 어떻습니까? 지난 제 기억에는 전북에 군산도 가고 전북에 2번 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남은 처음 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전남은 그 국제정원 그 정원 국제 축제인가 이게 예. 있었고, 예. 그다음 제 생각에 이제 순천의 학도병이 사실은 거기서 모여서 많은 학도병이 나가서 낙동강 전투를 할 시간을 벌어준 이런 공이 있단 예, 말이에요. 거기 예. 이제 현충 시설을 짓겠다는 이런 말도 있고, 예. 그다음 노관규 시장이 또 상당히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제안을 또 여러 가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예. 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무소속이지만 어쨌든 야당 출신 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기피할 것이 아니고 가서 적극적으로 해당 야당 지역에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면 예. SOC에 반영하는 예. 이런 이제 선순환적인 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의 이제 이번 방문에서 나온 발언들, 일 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챙기겠다. 이런 발언들은 최근에 새만금 예산이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의식을 했다. 호남 민심을 챙기려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새만금에 대한 평가는 다 여러 가지인데 이 새만금에 대한 지금 예산안이 국회 아직 거치지 않은 예산안에는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이것이 결과론적인 삭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지금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해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이것이 영원히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내년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죠. 후년에.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이건 접었다라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이게 예산이 가게 되면 불용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서 예산이 받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다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호남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부터 공을 들여온 데고요. 그리고 지금 호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추세로 보여지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호남에 대해서 사실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호남이 어찌 보면 무주공산의 성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왜냐하면 잘 살게 하면 그게 정치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념적 대립이 아니고 결과론적 대립, 도구마적 대립은 사실 지역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대결하자는 거죠. 실적으로 대결하다 보면 예. 이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과 또 만나기도 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순천 방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호남에 공을 들였던 것은 뭐 이준석 전 대표부터 서진 뭐 정책을 활용해서 따지고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가장 약점 포인트죠. 근데 이제 뭐 아까 호남이 무주공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호남을 무시하는 발언이고요. 호남인들은 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그런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지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명백하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는 공을 들이는데 이제 저는 최근에 새만금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잼버리를 잘못한 거는 현 정부인데 새만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새만금은 오랫동안 국가정책으로 해왔던 것이고 끊임없이 예산을 투입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가 마치 새만금이 뭐가 잘못돼서 잼버리가 실패한 마냥 그런 예산 책정을 했어요. 대폭 깎았죠. 한 5천억 이상이니까 한 70%를 덜어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투자했던 에너지 기업들이나 거기에 기반 사업에 뭐 참여했던 기업들은요 거의 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이런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판단이 돼요. 뭐 전북민들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영향에서 전북을 가면 돌팔매를 맞을까 봐 저는 순천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순천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그 지역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대표적으로 가고 또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천하용인 그러니까 좀 이질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연포탕의 효과도 끌어낼 수 있어서 아마 순천을 향하지 않았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천하람 뭐 당협위원장과 만났고 김기현 대표가 뭐 그 전에도 3고 초려 아니고 10고 초려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뭐 연포탕 얘기까지 했었던 김기현 대표잖아요. 뭐 천하람 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천하용인 이준석계라고도 불리는 이런 인원들과 좀 어떻게 같이 가려는 의도가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야 뭐 지금 천하람 위원장은 현직 당협위원장이고요. 이준석 당대표도 당협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당원권이 정지 중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거는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천 과정 등을 거쳐서 경쟁력 있으면 공천을 받는 거죠. 애써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 뭐 영입하러 갔다 뭐 연포탕이다라고 하는데 연포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미 본인이 처음 당선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때 썼던 것이고 지금은 연포 상태죠. 더 이상 뭘 위에서 어떤 위에서 뭐 행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공천 시즌이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이 별도로 뭐 어떤 당과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메시지를 낼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배제하는 위험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전혀 김기현 대표와 천하람 위원장 간에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식사 제안을 했는데 거부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왈가왈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현재는 그것도 다 지난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그냥 순항 중이다.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로 어제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라디오에 천하람 위원장 출연을 했고 거기서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이랑 확장성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은 생각 갖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제 생각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당을 위하는 마음은 깊은데 그 당을 위하는 마음을 떠나서 방법적인 고민을 하다가 그 방법이 당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고민 중에 당을 다치게 하는 방법만 지향한다 그러면 뭐 보수 정당에서 상당히 큰 지도자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가 여러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순천을 찾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 사고 당협위원장 10곳에서 당협위원장 명단 좀 의결한 부분도 있거든요. 뭐 인선 쭉쭉 보면 삼선에 김성태 전 의원 있고 오신환 전 의원 있고 이런 부분들 좀 어떤 배경이라고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까? 글쎄 배경이라 할 건 없고 사실 이번에 34곳 중에 10곳만 인선이 됐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인선이 안 된 게 뭐 일부 몇 개 지역은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했죠. 그런데 상당수는 수도권 지역이에요. 상당수는 사실은 되게 우리 당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검찰 출신이 많니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인플이 한정돼 있어요. 지원하시는 분이 한정돼 있고 예. 지금 그 검찰 출신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한두 개 빼놓고는 전부 다 험지입니다. 그래서 특혜를 베풀었다, 뭐 검찰이기 때문에 조금 본인들이 이득을 봤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럴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수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했던 것은 총선만 보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느낌이 1년 6개월 동안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에게 아주 그 말하자면은 범죄 집단 취급을 하면서 만나질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총선에서 본인들이 다수당을 가져와야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본인 측근에 있는 검사 출신들을 다 투입을 시킬 겁니다. 저는 이 말하자면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저는 국정 운영하시는 거 보면 검사 출신들을 많이 등용하시잖아요. 뭐 금융 쪽에도 투입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검사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 정치인들은 아주 뭐 낮은 수준이고 검사만이 정의롭고 검사만이 똑똑하고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국정을 지금까지 끌어온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이번 총선에서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서 정치권도 검사가 정치를 해야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실현시킬 것이다. 네.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김기현 당대표의 공언을 갖다가 무시하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예. 또 하나 조강특위의 운영 과정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강특위 운영 과정이 그렇게 뭐 어떤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 과정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도 거치고 인원도 조강특위 위원들의 인원 구성도 되게 다양합니다. 저도 해봤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럼 예. 저희 짧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산병 승지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금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있다라고 전해지는데 뭐 어떻게 결론 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항명 혐의는 맞죠. 근데 항명 그 과정에서 뭐 외압이 있었는지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럼 별도로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 왜 항명이냐면 국방부 장관이 군사 경찰에 대해서 최종 지휘권과 감독권이 있어요. 만약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쨌든 인지했다면 그럼 그건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분은 문서로 안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명은 맞아요. 그리고 이 군사 경찰이 사실은 이 그 군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행위가 범죄 행위라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본인이 특정을 다 해가지고 고집을 해서 넘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명에 따르면 되는 거고 그걸 넘겨받은 일반 경찰이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법 적용을 다시 하고 입건은 누구 할지를 다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저분이 저렇게 했는지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예. 의문이긴 해요. 영장 청구에 대해서 당장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한 상태고요. 앞으로 좀 결론 상황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최상병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게 본질인데 지금 이상하게 왜 박정훈 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입을 다물게 하고 가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무슨 수사 외압이 있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뭔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서 성실하게 조사를 했던 수사단장이 갑자기 항명처리진 범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억울해서 공익 어떤 제보자의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입을 닫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발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발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발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둬놓고 이 사람의 입을 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들이 다 맞는 게요. 8명에 대해서 최상병의 어떤 고위, 사단장까지 다 해서 조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바꿔요. 태도를. 그러니까 이분은 의아한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주장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8명이 재조사까지 재심의까지 해서 8명이 괜찮다, 잘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결론적으로는 2명만 됐어요. 밑에 사람들. 사단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외부에 국방부 장관 윗선에서의 외압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수사단장은 정말 너무 억울할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을 저는 이게 정치권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말씀.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변사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사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익사 사고가 났으면 변사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거 뭔가 누군가의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인지하는 건데 인지하게 되면 바로 경찰로 넘기면 돼요. 더군다나 군대에서 억울하게 지금 병사가 죽은 거잖아요. 여러 사람 잘못으로. 예. 그럼 군대에서 수사하면 더욱더 안 되는 거거든요. 얼른 넘겨야 되는데 이분은 뭔가 본인이 수사를 합니다. 원래 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관이 명령을 해요. 그럼 장관 명령을 다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넘어간 뒤에 경찰이 다시 시작해요. 누구를 입건할 것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넘긴 거에 대해서 공정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이분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사건하고 성추행은 이제 민간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분이 답답할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칭찬까지 했다니까요. 잘했다고. 근데 갑자기 그 상관이 태도를 바꾸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 빼라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이건 양심에 걸리는 일이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는 예. 팩트확인 해야 돼요. 조사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조사를 경찰이 하게 조사해야 돼. 돼요. 조사를 해서 이첩을 하는 거라니까요. 예, 오전 10시쯤부터 용산 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 진행이 되고요. 결과 나오면 바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